이 난방으론 몽골 겨울을 못 버팁니다. 43세 사업가 에르덴은 마지막 희망을 찾아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강남 호텔에서 신발을 벗고 바닥을 밟는 순간 발바닥을 타고 올라온 뜨거운 충격. 이게 뭡니까? 온돌입니다. 몽골로 돌아온 그의 선언. 한국 온돌을 도입한다. 언론은 조롱했습니다. 칭기즈칸 후손이 자존심을 팔았다. 하지만 6개월 후 초원에서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에르덴은 영하 40도 초원에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르덴입니다. 43세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건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하고 있었다고 말해야 할 것 같네요. 제 증조 할아버지는 몽골 초원에서 말 300마리를 키우던 유목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도시로 나왔고 아버지는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셨죠. 저는 그 회사를 물려받아 20년간 키워왔습니다. 2005년 서울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6개월간 한국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때 처음 현대식 호텔을 경험했죠.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따뜻했습니다. 몽골로 돌아올 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울란바토르에도 이런 호텔을 짓겠다고요. 18년이 걸렸습니다. 2023년 2월 15일 새벽 4시, 저는 건설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잔 지 사흘째였어요. 목이 뻐근했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창밖으로 7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 보였습니다. 제 꿈이었죠. 몽골 최초 7성급 럭셔리 호텔. 총 객실 120개, 투자 규모 2억 달러였습니다. 5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유럽 최고 디자이너를 초청했고 이탈리아산 대리석을 주문했죠. 독일 난방 시스템, 스위스 엘리베이터, 프랑스 샹들리에. 최고의 것들만 모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전 9시 투자자 회의 리마인드 알림이었죠. 저는 씻지도 않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러시아 투자자 3명, 중국 투자자 4명, 몽골 은행 관계자 2명, 그리고 독일에서 온 난방 기술자 한스였습니다. 한스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에르덴 씨,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설계된 난방 시스템으로는 몽골 겨울을 견딜 수 없습니다. 작년 12월 테스트 결과 영하 30도에서 시스템 효율이 40%까지 떨어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하 40도가 되면요? 러시아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중국 투자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한스가 대답했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비용은 약 5천만 달러 추가, 공사 기간은 1년 연장됩니다.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5천만 달러요? 이미 예산을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1년 연장이라니요? 은행 대출 이자만 매달 50만 달러였습니다. 러시아 투자자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투자를 철회하겠습니다. 중국 투자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30분 만에 1억 2천만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전체 투자금의 60%였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현장을 걸었습니다. 7층 건물이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어요. 5년간 쏟아부은 시간과 돈, 그리고 꿈이 모두 이 콘크리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면 상황을 알 테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죠. 은행 대출 상환 독촉장, 자재 공급업체 독촉장, 인건비 지급 요청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현재 보유 현금 3천만 달러, 필요한 금액 8천만 달러. 부족액 5천만 달러였습니다.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란바토르 도심이 보였어요. 낮은 건물들, 좁은 도로, 오래된 아파트. 제 호텔이 이 도시를 바꿀 거라고 믿었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기고 몽골이 발전할 거라고요. 하지만 이제 그 꿈은 끝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에 와. 애들이 기다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두 딸이 떠올랐어요. 12살 알탄, 9살 사란. 아빠가 호텔 짓는다고 자랑하던 아이들이었죠.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빠가 실패했다고. 5년이 헛수고였다고. 그때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05년 서울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강남 호텔 앞에서 웃고 있는 25살의 제가 보였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동이 기억났습니다. 깨끗한 로비, 친절한 직원, 완벽한 시설. 몽골에도 이런 걸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타올랐던 순간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울행 항공편을 검색했어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을 만나보는 것.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내일 출발,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서울에 다녀올게. 아내가 물었습니다. 투자자 찾으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 없어. 비행기표 어떻게 샀어? 개인 신용카드로.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18년 전 서울에서 본 그 호텔, 그때의 감동, 그 꿈이 정말 끝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영하 35도였죠. 칭기즈칸 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마지막으로 울란바토르를 바라봤습니다. 탑승 게이트를 지나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월 중순이었지만 울란바토르보다는 훨씬 따뜻했어요. 영하 5도 정도였죠. 공항 밖으로 나오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18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층 빌딩이 더 많아졌고 도로는 더 넓어졌습니다. 리무진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했을까요? 50년 전만 해도 몽골보다 가난했다고 들었는데 말이에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롯데호텔이었어요. 18년 전에도 여기 묵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학생 신분이라 로비만 구경했었죠.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객실을 예약했습니다. 체크인을 했습니다. 프론트 직원이 말했어요. 룸키 대신 모바일 키를 사용하시겠습니까? 18년 전에는 없던 시스템이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걸 실감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카펫이 아니라 나무 바닥이었는데 따뜻했습니다. 객실 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였죠. 짐을 내려놓고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침대에 앉으려다가 신발을 벗었어요. 양말 신은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멈췄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니, 따뜻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어요. 완벽했습니다. 뜨겁지도 미지근하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였죠. 저는 바닥에 손을 대봤습니다. 나무였어요. 매끄러웠고 확실히 따뜻했습니다. 어디에 히터가 있는지 둘러봤죠.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을 확인했습니다. 꺼져 있었어요. 창문도 닫혀 있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을까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는 프론트에 전화했어요. 실례지만 객실 난방이 어떤 방식인가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온돌입니다, 손님. 온돌이요? 네, 바닥 난방 시스템입니다. 한국 전통 방식이죠.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온도를 검색했어요. 결과가 수천 개 나왔습니다. 2000년 역사, 바닥 아래 열기 순환, 복사열 난방, 균일한 온도, 분포, 쾌적한 습도 유지. 계속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놀라웠어요. 이런 기술이 2000년 전부터 있었다니요? 몽골은 어땠죠? 우리는 여전히 게르에서 난로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3시간마다 불을 지펴야 했고 연기 때문에 기침을 했죠. 제 호텔은 어땠나요? 독일 최신 난방 시스템을 설치했지만 영하 30도에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2000년 전 기술로 완벽한 난방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바닥에 누워봤습니다. 등 전체로 온기가 느껴졌어요. 어깨, 허리, 엉덩이, 다리. 모든 부분이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제 사무실이 떠올랐습니다. 겨울이면 전기 히터를 5대나 틀었어요. 히터 앞은 뜨겁고 뒤는 추웠습니다. 전기세는 매달 300만 투구릭이 나왔죠. 하지만 이 객실은 달랐습니다. 어디에도 히터가 없었어요. 소음도 없었고 건조하지도 않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로 온기가 전해졌어요. 자세를 바꿔봤습니다. 누워도 앉아도 서도 계속 따뜻했죠. 이거였습니다. 제가 5년간 찾던 답이 여기 있었어요. 독일 기술자가 못한다던 것, 유럽 난방 시스템이 해결 못하던 것을 한국은 2000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 온돌 기술자 찾아봐. 내일 아침까지. 답장이 왔습니다. 온돌이 뭔가요? 바닥 난방이야. 검색해봐. 노트북으로 더 조사했습니다. 한국 온돌 시공 회사들이 많았어요. 가격은 제각각이었지만 대부분 합리적이었습니다. 시공 사례도 찾아봤습니다. 주택, 아파트, 사무실, 심지어 공장까지 온돌을 깔았더군요. 후기들을 읽었어요. 난방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겨울에 감기에 안 걸려요. 아이들이 바닥에서 놀기 좋아합니다. 고객 만족도가 95%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제 호텔 120개 객실에 온도를 설치하면 얼마나 들까요? 대충 계산해도 독일 시스템보다 30% 저렴했어요. 더 중요한 건 효율이었습니다. 온돌은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한다고 했거든요. 몽골 겨울의 완벽한 시스템이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흥분됐거든요. 다음 날 아침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온돌 전문 회사 3곳 찾았습니다. 연락처 보냅니다. 저는 첫 번째 회사에 전화했어요. 김대리라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돌테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온 에르덴이라고 합니다. 호텔을 짓고 있는데 온돌 설치가 가능한가요? 김대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몽골이요? 네, 울란바토르입니다. 해외 시공 경험은 없는데요. 빼우면 되지 않나요?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김대리가 물었습니다. 객실이 몇 개인가요? 120개입니다. 규모가 크네요. 일단 현장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나요? 다음 주 가능합니다. 항공권과 숙박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꼭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아침 풍경이 펼쳐졌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달리는 차들,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18년 전 이곳에서 꿈을 꿨습니다. 몽골에도 이런 호텔을 짓겠다고요. 그 꿈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답은 여기 있었죠. 제 발밑에 깔린 이 따뜻한 바닥에 말이에요. 호텔을 체크아웃하며 프론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온돌 정말 좋네요. 누가 설치했나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호텔은 지어질 때부터 온돌이었습니다. 한국에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요? 2000년 역사가 만든 당연함이었겠죠.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몽골로 돌아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한국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걱정됐지만 확신도 있었습니다. 이게 답이라는 확신 말이에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하면서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칭기즈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영하 38도였어요. 서울보다 33도나 낮았죠. 공항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3일간 서울의 따뜻함에 익숙해진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죠. 낮은 건물들, 좁은 도로, 석탄 난방 연기가 자욱한 하늘.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김대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울란바토르 도착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팀원 2명과 함께 온다고 했죠.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전에 투자자들을 설득해야 했어요. 집에 도착해 아내에게 온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노트북으로 자료를 보여주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죠. 아내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서울에서 투자자를 못 구한 게 소문난 모양이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비서를 불러 긴급 투자자 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틀 후 금요일로 잡았죠. 그 사이 온돌 관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시공 사례, 비용 견적, 효율성 데이터. 모든 걸 영어와 몽골어로 번역했어요. 금요일 오후 2시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아있는 투자자 5명, 은행 관계자 2명, 그리고 몽골 건축가 협회 회장 바트볼드였습니다. 바트볼드는 60대 후반으로 몽골 건축계의 거물이었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독일 난방 시스템의 문제점을 먼저 설명했어요. 영하 30도 이하에서 효율 급감, 높은 설치 비용, 유지 보수의 어려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소개했습니다. 2000년 역사, 바닥 복사열 방식, 영하 40도에서도 작동 가능. 화면에 한국 호텔 사례를 띄웠어요. 고객 만족도 97%, 에너지 효율 35% 향상, 유지 보수 비용 절반.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하지만 바트볼드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중국 투자자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 물었죠. 독일 시스템보다 30% 저렴하다고 답했습니다. 시공 기간은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덧붙였어요. 러시아 투자자가 질문했습니다. 몽골에서 시공 가능하냐고요. 한국 전문 기술자들이 다음 주에 온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조사 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거라고 했죠. 바트볼드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몽골 호텔에 한국 난방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몽골에는 몽골의 방식이 있다고 했죠.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건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바트볼드는 몽골 건축계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의 반대는 곧 업계 전체의 반대를 의미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칭기즈칸이 제국을 건설할 때 세계 각국의 기술을 받아들였다고 말했어요. 중국의 화약, 페르시아의 건축, 유럽의 전술. 최고의 것을 취하는 게 몽골의 전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트볼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700년 전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게 우습다는 표정이었죠. 그는 회의실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던졌습니다. 몽골 건축가 협회는 이 프로젝트를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요. 문이 닫혔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걱정스러운 얼굴들이었습니다. 건축가 협회의 반대는 각종 인허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거든요. 중국 투자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협회 승인 없이 진행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설명했죠. 다만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투자자들이 하나씩 나갔습니다. 확답을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들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확인했어요. 벌써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이 자극적이었습니다. 몽골 최대 호텔 프로젝트, 한국 기술 도입 논란. 기사 내용은 더 심했어요. 바트볼드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몽골 정체성을 버리는 행위라는 비난이었죠. 댓글은 더 가혹했습니다. 칭기즈칸 후손이 자존심을 팔았다는 조롱, 한국 돈에 팔려간 사업가라는 비난. 읽을수록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통화를 받았죠. 아버지는 뉴스 기사를 봤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왜 굳이 논란을 만드냐고 물었습니다. 몽골 기술로도 충분하지 않냐고 했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몽골 기술로는 안 된다고요. 5년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답을 못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책임지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울란바토르 겨울 하늘은 빨리 어두워졌습니다. 건물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면 김대리가 옵니다.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건축가 협회의 방해,
언론의 비난, 여론의 압박. 모든 걸 견뎌내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서울 호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깨끗한 객실, 따뜻한 바닥. 그 완벽함을 기억했어요. 제 발로 직접 느꼈던 그 온기를 떠올렸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몽골 사람들도 언젠가 이해할 겁니다. 지금은 반대하지만 결과를 보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사무실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봄은 반드시 옵니다. 제 호텔에도 따뜻한 봄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칭기즈칸 공항 도착 로비에서 김대리 일행을 기다렸습니다. 정시에 3명이 나왔어요. 김대리는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함께 온 2명은 50대 정도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대리가 창밖을 보며 감탄했어요. 울란바토르가 생각보다 크다고 했죠. 하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건물마다 뿜어져 나오는 석탄 연기 때문이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현장으로 갔습니다. 7층 콘크리트 건물 앞에 도착하니 김대리 팀이 건물을 둘러봤어요. 구조를 살피고 바닥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2시간 동안 현장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기술자들이 줄자로 치수를 재고 메모를 했어요. 김대리는 설계 도면을 펼쳐놓고 체크했습니다. 컨테이너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김대리가 노트북을 꺼내 설명을 시작했어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20개 객실 전체에 온돌 설치가 가능하다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바닥 구조가 온돌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죠. 구조 안전 진단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날 몽골 구조 엔지니어를 불렀습니다. 50대 남성으로 20년 경력의 전문가였어요. 그는 하루 종일 건물을 조사했습니다. 저녁에 결과가 나왔죠. 4층과 5층 바닥 슬래브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설계대로 철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공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철근을 줄였다고 했습니다. 온돌 설치 전에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또 추가 비용이었어요. 엔지니어에게 보강 비용을 물었습니다. 약 8억 투그릭, 우리 돈으로 30만 달러 정도였죠. 공사 기간은 3주가 추가된다고 했습니다. 김대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고 했어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죠. 보강 없이는 온돌 설치를 시작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보강 공사를 승인했어요. 다음 날부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4층과 5층에 비계가 설치되고 철근 작업이 진행됐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보강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아침, 현장 소장이 급히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당장 현장으로 오라고 했죠. 달려갔습니다. 5층 복도에 물이 고여 있었어요.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위층 배관이 터진 거였죠. 6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화장실 배관에서 물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급히 수도 밸브를 잠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5층 3개 객실이 침수됐죠. 피해를 확인했습니다. 천장 석고보드가 젖어서 처져 있었어요. 바닥 콘크리트도 물을 머금었습니다. 전기 배선도 점검이 필요했죠. 복구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최소 5억 투그릭, 약 20만 달러였어요. 공사 일정은 또 2주 지연됐습니다. 계속 쌓여가는 추가 비용에 속이 타들어갔어요.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제 호텔이 나왔어요. 몽골 최대 방송사 MNB였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리포트를 시작했죠. 한국 난방기술 도입을 추진 중인 울란바토르 럭셔리 호텔 현장에서 배관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건축가 협회 바트볼드 회장 인터뷰가 나왔어요. 검증되지 않은 외국 기술 도입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화면에 저희 현장 사진이 떴습니다. 물에 잠긴 5층 복도였어요. 누가 찍어서 언론에 흘린 거였죠. 기자는 안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과연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완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마무리했어요.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었어요. 뉴스를 봤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정상 진행되는 거냐고요. 하나하나 전화를 받아 설명했습니다.
배관 사고는 온돌과 무관하다고 했어요. 기존 건물의 노후화 때문이라고 강조했죠. 하지만 투자자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중국 투자자 한 명이 투자금 회수를 요구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했어요. 공사 지연 시 투자 철회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죠. 2천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전체 투자금의 10%였어요. 자금 계획이 또 틀어졌습니다. 김 대리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자금 상황이 어렵다고요. 한국팀 체류 비용도 부담스럽다고 털어놨습니다. 김 대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팀원 한 명을 한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했어요. 자신과 기술자 한 명만 남아서 진행하겠다고 했죠. 인건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의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미안하기도 했죠. 남의 나라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시킨다는 게 말입니다. 보강 공사가 3주째 접어들었습니다. 2월이 끝나고 3월이 시작됐어요. 날씨는 여전히 추웠습니다. 영하 25도를 오르내렸죠. 어느 날 새벽 3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비원이었어요. 현장에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2층 한쪽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소방차 2대가 와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했습니다. 30분 만에 불이 꺼졌어요.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습니다. 2층 자재 보관실 일부가 탄 정도였죠. 경찰이 와서 조사했습니다. 현장을 살피던 경찰관이 불에 탄 자재 더미에서 뭔가를 집어들었어요. 라이터였습니다. 방화였다는 거죠. CCTV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경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담을 넘어 들어왔어요.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자재실에 불을 지르고 도망쳤죠. 경찰은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범인을 찾기는 어려울 거였어요. 누군가 일부러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피해를 점검했습니다. 자재 일부가 소실됐지만 건물 구조에는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복구에 일주일이 더 필요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남은 자금 2,500만 달러. 필요한 금액 4천만 달러. 부족액 1,500만 달러였습니다. 개인 재산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시내 아파트 2채를 담보로 대출받았어요. 1,000만 달러를 확보했죠. 그래도 500만 달러가 부족했습니다.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도 담보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아내는 한참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라고 했죠. 집까지 담보로 잡았습니다. 추가로 500만 달러를 대출받았어요. 이제 정말 후퇴할 곳이 없었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걸 잃는 거였죠. 김 대리에게 말했습니다. 자금을 확보했으니 계속 진행하자고요. 그는 알겠다며 온돌 자재 발주를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현장을 순찰했습니다. 또 방화가 일어날까봐 걱정됐거든요. 경비원을 2명 더 고용했고 CCTV도 추가로 설치했어요. 3월 중순, 드디어 보강 공사가 끝났습니다. 구조 안전 진단을 다시 받았어요. 합격이었습니다. 이제 온돌 설치를 시작할 수 있었죠. 김 대리가 한국에서 자재를 공수했습니다. 컨테이너 3대 분량이었어요. 보일러, 배관, 단열재, 마감재. 모든 게 도착했습니다. 몽골 인부 10명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김 대리가 그들을 교육했어요. 온돌 시공 방법을 하나씩 가르쳤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1층부터 차근차근 진행했어요. 바닥을 파고 단열재를 깔고 배관을 설치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작업이었어요. 매일 현장에 나가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보기로 했어요. 4월 초 1층과 2층 온돌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첫 테스트를 하는 날이었어요. 김 대리가 보일러를 가동했습니다. 물이 데워지고 배관을 통해 열이 전달되기 시작했죠. 1시간 후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따뜻했어요. 손을 대보니 서울 호텔에서 느꼈던 그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성공이었죠. 김 대리와 악수를 나눴어요. 2층도 확인했습니다. 역시 완벽했어요. 객실마다 균일하게 온기가 퍼졌습니다. 온도계로 재보니 섭씨 27도였죠.
이상적인 온도라고 김대리가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을 불러 체험하게 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바닥을 밟아보라고 했어요. 처음엔 어리둥절해 하더니 곧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바닥은 처음이라고 했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3층부터 7층까지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어요. 인부를 5명 더 고용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눠 동시에 작업했죠. 4월 중순 5층까지 온돌 설치가 끝났습니다. 전체 공정의 70% 정도였어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6층 작업을 시작하려는데 자재가 부족했어요. 배관 자재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간 거였죠. 김대리가 계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추가 발주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에서 공수하면 2주가 걸린다고 했어요. 공사가 멈춰야 했습니다. 시간과 돈이 또 추가되는 거였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일정이 계속 밀리고 있었어요. 원래 계획은 4월 말 완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6월은 돼야 끝날 것 같았죠. 투자자들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회의를 소집했어요. 남아있는 투자자 4명이 왔습니다.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죠. 러시아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6월까지 정말 끝낼 수 있냐고요. 장담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말했어요. 투자자들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더 이상 추가 투자는 없을 거라는 분위기였어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포기해야 하나? 여기서 멈춰야 하나? 하지만 1층과 2층의 따뜻한 바닥이 떠올랐습니다. 직원들의 감탄하던 표정도 생각났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됐습니다. 끝까지 해보기로 마음먹었죠. 4월 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몽골 관광청에서였어요. 담당자가 호텔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언제 방문 가능하냐고 물었죠. 의아했지만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로 약속을 잡았어요. 관광청 차관과 직원 3명이 온다고 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50대 후반의 차관은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현장을 둘러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1층부터 안내했습니다. 객실에 들어가자 차관이 신발을 벗었어요. 바닥을 밟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바닥이 따뜻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한국 온돌이냐고 물었죠.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2층과 3층도 둘러봤습니다. 차관은 계속 감탄했어요. 몽골에 이런 난방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게 놀랍다고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차를 마셨습니다. 차관이 입을 열었어요. 관광청에서 이 호텔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몽골 관광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봤다고 했죠.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저리 융자 5억 투구릭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5억 투구릭이면 약 200만 달러였어요. 자재 추가 구매에 충분한 금액이었죠. 조건을 물었습니다. 차관이 답했어요. 완공 후 몽골 관광 홍보에 협조해달라고 했습니다.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모델 호텔로 활용하고 싶다고 했죠. 당연히 수락했습니다. 계약서는 일주일 안에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차관이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김대리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도 기뻐했어요. 이제 자재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한국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추가 자재를 급히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일주일 안에 도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알렸습니다. 정부 지원이 확정됐다고요. 사기가 올랐어요. 다들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5월 초 추가 자재가 도착했습니다. 6층과 7층 작업을 재개했어요. 이번엔 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인부들도 온돌 시공에 익숙해졌거든요. 매일 현장에 나갔습니다.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문제점을 파악했어요. 김대리와 매일 저녁 회의를 했습니다. 5월 중순 6층이 완료됐습니다. 테스트 결과 완벽했어요. 온도도 균일하고 누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7층만 남았습니다. 최상층이라 까다로웠어요. 지붕 단열도 신경 써야 했고 배관 길이도 더 길었죠. 김대리가 신중하게 작업했습니다. 인부들에게 세세하게 지시했어요. 실수가 없도록 2번씩 확인했습니다.
5월 말 마침내 7층 작업이 끝났습니다. 전체 온돌 설치가 완료된 거였죠. 120개 객실 모두에 온돌이 깔렸습니다. 최종 테스트 날이었습니다. 전체 보일러를 가동했어요. 1층부터 7층까지 모든 배관에 열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각 층을 순회했습니다. 1층, 2층, 3층 모두 정상이었어요. 4층, 5층도 완벽했습니다. 6층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했어요. 객실마다 확인했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마지막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이상했어요.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객실을 확인했습니다. 3개 객실은 따뜻했지만 나머지 5개가 차갑더군요. 열이 전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대리를 불렀습니다. 그가 와서 점검했어요. 배관을 확인하고 보일러실로 내려갔습니다. 30분 후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7층 일부 배관 연결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죠.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습니다. 최소 2주라고 답했어요. 바닥을 다시 뜯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일정이 밀렸습니다. 6월 중순까지는 끝날 것 같았어요. 지친 표정에 김대리를 봤습니다. 그도 힘들어 보였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멈출 순 없었어요.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6월 초 7층 재시공이 진행됐습니다. 문제 배관을 교체하고 다시 연결했어요. 이번엔 더 꼼꼼하게 작업했습니다. 6월 중순 최종 테스트를 다시 했습니다. 보일러를 가동하고 기다렸어요. 1층부터 7층까지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7층에 도착했습니다. 바닥에 손을 댔어요. 따뜻했습니다. 5개 객실 모두 완벽하게 데워졌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120개 객실 전체에 온돌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5개월간의 고생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김대리와 포옹했습니다. 고생했다고 말했어요. 그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요.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세상에 보여줄 차례가 남았으니까요. 6월 말 호텔 내부 인테리어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가구가 들어오고 조명이 설치됐어요. 객실마다 침대와 책상이 놓였습니다. 욕실에는 고급 샤워 시설이 갖춰졌죠. 투자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7월 15일 소프트 오픈을 하겠다고 알렸어요. 정식 개장 전 시범 운영 기간이었습니다. 한 달간 지인들과 관계자들을 초청해 테스트하는 거였죠. 관광청 차관에게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개장식에 참석하겠다고 했어요. 몽골 언론사 몇 곳도 초청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좋다고 답했죠. 7월 초 호텔 이름을 정했습니다. 칸 팰리스 호텔이었어요. 칸은 몽골어로 왕을 뜻했습니다. 칭기즈칸의 후예답게 당당한 이름을 원했거든요. 간판이 설치됐습니다. 밤에 불을 켜니 멀리서도 보였어요. 울란바토르 스카이라인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생긴 거였습니다. 직원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 직원, 하우스키핑, 레스토랑 스태프. 총 50명을 뽑았어요. 2주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 첫날 직원들을 1층 객실로 데려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한 명씩 바닥을 밟았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죠. 온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통 난방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 호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7월 10일, 개장 5일 전이었습니다. 시설 최종 점검을 했어요. 엘리베이터, 전기, 수도, 난방 모든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김대리가 온돌 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체크했습니다. 보일러실에서 각 층 배관까지 꼼꼼하게 살폈어요. 문제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레스토랑도 준비됐습니다. 한식과 몽골 전통 음식을 함께 제공하기로 했어요. 셰프는 한국에서 5년간 일한 경력이 있는 몽골인이었습니다. 7월 14일 저녁 가족을 호텔로 초대했습니다. 아내와 2딸이 왔어요. 7층 스위트룸을 보여줬습니다. 딸들이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벗고 뛰어다녔어요. 바닥이 따뜻하다며 좋아했습니다. 아내도 미소를 지었죠. 창밖으로 울란바토르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고맙다고 답했죠. 그날 밤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가족 4명이 스위트룸 바닥에 누웠어요.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18개월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7월 15일 아침 개장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리본 커팅 행사가 예정돼 있었어요. 로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관광청 차관이 왔습니다. 투자자 4명도 참석했어요. 몽골 주요 언론사 기자 15명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바트볼드 건축가 협회 회장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표정이 전과 달랐습니다. 오전 10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차관이 축사를 했어요. 몽골 관광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도입을 칭찬했죠. 제 차례가 됐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5년간의 여정을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죠. 한국 온돌 기술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몽골의 혹독한 겨울을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칭기즈칸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받아들였듯이 우리도 그렇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본 커팅을 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칸 팰리스 호텔이 공식 오픈한 순간이었죠. 언론사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기자들을 1층 객실로 안내했어요.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왜 벗냐며 의아해했죠. 첫 번째 기자가 바닥을 밟았습니다. 표정이 변했어요. 뒤따라 들어온 기자들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놀라움이었죠. 온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 대리가 기술적인 부분을 보충 설명했어요. 기자들이 메모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3층과 5층 객실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7층 스위트룸을 공개했어요. 가장 넓고 고급스러운 객실이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숙박료가 얼마냐고요? 스탠다드룸은 하룻밤 15만 투그릭, 스위트룸은 40만 투그릭이라고 답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었죠. 투자자들도 객실을 둘러봤습니다. 러시아 투자자가 감탄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좋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투자자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바트볼드 회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조용한 복도로 나갔어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 반대했던 걸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편견이었다고 인정했어요. 실제로 보니 훌륭한 프로젝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몽골 건축가 협회에서 온돌 기술 세미나를 열고 싶다고 했어요. 건축가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다고 설명했죠.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김 대리와 함께 세미나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바트볼드 회장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 2시 첫 투숙객이 체크인했습니다. 중국인 부부였어요. 사업차 울란바토르에 왔다고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호텔 소식을 보고 예약했다고 했죠. 그들을 4층 객실로 안내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부인이 바닥에 손을 댔어요.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신발을 벗고 바닥을 확인했죠.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프론트 직원이 보고했어요. 예약문의 전화가 계속 온다고 했습니다. 컴퓨터로 예약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이틀 만에 30개 객실이 예약됐더군요. 대부분 한국인과 중국인이었습니다. 저녁에 레스토랑을 점검했습니다. 첫 손님들이 식사하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음식 맛도 괜찮다는 평이었죠. 9시쯤 김 대리와 함께 로비 라운지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잘 시작했다고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답했어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마케팅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몽골 관광청과 협력해 해외 홍보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특히 러시아와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각 객실 문을 확인했어요. 객실마다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스위트룸에 들어가 창가에 섰습니다. 울란바토르 야경이 펼쳐졌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제 호텔도 그중 하나가 됐죠. 18개월 전 이 자리에 섰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텅 빈 콘크리트 건물만 있었어요. 투자자들은 떠났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온도를 만났습니다. 그 따뜻한 바닥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 결과가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온기가 엉덩이로 전해졌어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이 온기를 몽골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뉴스에 호텔이 나온다고 알려줬습니다. 급히 TV를 켰죠. MNB 저녁 뉴스였습니다. 앵커가 칸 팰리스 호텔 개장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긍정적인 톤이었습니다. 혁신적인 난방 시스템을 도입한 호텔이라고 소개했죠. 리포터가 현장 리포트를 했습니다. 객실 바닥이 따뜻하다며 직접 체험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몽골 겨울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시작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겨울이 와야 온돌의 진가가 드러날 테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름밤 하늘에 별이 빛났어요. 6개월 후면 다시 혹독한 겨울이 올 겁니다. 그때가 진짜 증명할 순간이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세상이 평가할 차례였어요. 8월이 지나고 9월이 왔습니다. 칸 팰리스 호텔의 객실 가동률은 85%를 유지했어요. 주말에는 만실이었죠. 대부분 한국, 중국, 러시아에서 온 비즈니스 여행객들이었습니다. 온라인 리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리버드바이저 평점 4.8점이었어요. 특히 난방 시스템에 대한 칭찬이 많았습니다. 겨울이 아닌데도 바닥이 쾌적하다는 평가였죠. 9월 말 몽골 건축가 협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울란바토르 컨벤션 센터에 건축가 200명이 모였어요. 바트볼드 회장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김 대리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온돌의 역사부터 현대적 적용까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에너지 효율, 시공 방법, 유지보수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몽골 기후에 정말 적합하냐는 질문이 많았어요. 김 대리가 데이터로 답했습니다. 영하 40도에서도 효율이 90% 이상 유지된다고 설명했죠. 세미나가 끝난 후 5명의 건축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주택과 오피스 빌딩에 온돌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했어요. 김 대리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10월 중순, 첫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어요. 호텔 온돌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모든 객실이 균일하게 따뜻했어요. 투숙객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겨울에 이렇게 쾌적한 호텔은 처음이라는 후기가 올라왔죠. 11월 초 놀라운 연락이 왔습니다. 러시아 이르쿠츠크의 호텔 체인 대표였어요. 칸 팰리스를 방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온돌 시스템에 관심이 있다고 했죠. 일주일 후 그가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사업가였어요. 이름은 드미트리였습니다. 그를 호텔 곳곳에 안내했어요. 객실을 체험한 드미트리는 감탄했습니다. 시베리아 겨울의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평가했어요. 자신의 호텔 3곳에도 설치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대리와 미팅을 주선했습니다. 그들은 2시간 동안 기술적인 내용을 논의했어요. 드미트리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 진출의 첫걸음이었죠. 12월이 됐습니다. 울란바토르는 영하 35도까지 떨어졌어요. 도시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칸 팰리스는 따뜻했죠. 예약이 폭주했습니다. 12월 한 달 내내 만실이었어요. 1월과 2월도 이미 80% 이상 예약이 찼습니다. 몽골 겨울 관광의 새로운 중심지가 된 거였죠.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로비에서 작은 행사를 열었어요. 투숙객 50명과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샴페인을 나눠 마시며 축배를 들었죠.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18개월 전만 해도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어요. 투자자들은 떠났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만난 온돌이 모든 걸 바꿨죠. 새해 1월 몽골 관광청이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겨울 관광객이 전년 대비 280% 증가했다고 해요. 칸 팰리스가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에서 표창이 왔습니다. 관광산업발전 공로상이었어요. 수상식에 참석해 상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악수를 청했죠. 2월 중순 더 큰 소식이 터졌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공공건물 30곳에 온돌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자문을 요청했죠.
김대리와 함께 알마티로 날아갔습니다. 시청 관계자들과 회의를 했어요. 학교와 병원에 먼저 시범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문의가 왔어요. 온돌이 초원의 혹한을 해결할 답이 되고 있었습니다. 3월 초 몽골 건설사 두 곳이 합작 제안을 해왔습니다. 온돌 전문 시공회사를 함께 차리자는 거였어요. 시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대리와 상의했습니다. 그도 긍정적이었어요. 한국 본사의 승인을 받아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사명은 카논돌테크로 정했죠. 4월 울란바토르의 카논돌테크 사무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5명과 몽골 인력 20명이 합류했어요. 주택, 오피스, 학교, 병원 프로젝트가 줄을 섰습니다. 여름이 다시 왔습니다. 호텔은 여전히 성업 중이었어요. 겨울뿐 아니라 사계절 내내 인기였습니다. 리뷰에는 이런 말이 자주 나왔죠. 몽골에서 가장 편안한 호텔이라고요. 7월 15일 개장 1주년이었습니다. 기념행사를 열었어요. 투자자들, 관광청 관계자들, 언론사가 참석했습니다. 바트볼드 회장도 왔죠. 1년간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객실 가동률 평균 88%, 매출 45억 투구릭, 순이익 8억 투구릭이었어요. 은행 대출도 30% 상환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다른 거였습니다. 칸 팰리스 이후 울란바토르에 온돌 호텔이 3곳 더 생겼어요. 주택 200채에 온돌이 설치됐습니다. 몽골 사람들의 겨울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죠. 바트볼드 회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1년 전 자신의 편견을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말했어요. 에르덴이 옳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최고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게 진짜 자존심이라고 강조했죠. 행사가 끝난 후 7층 스위트룸으로 올라갔습니다. 창가에 서서 울란바토르를 내려다봤어요. 2년 전과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였거든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외식하자고 했어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이 온기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무너진 꿈을 다시 일으켜 세웠죠. 칭기즈칸은 말 위에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바닥 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어요. 방법은 달랐지만 정신은 같았습니다. 최고를 추구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핸드폰을 꺼내 김대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맙다는 말과 함께요. 그가 답장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다고 몽골이 이제 제2의 고향 같다고 했어요. 창밖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울란바토르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이 도시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온돌이라는 2000년 전 기술이 21세기 몽골 초원을 바꾸고 있었죠. 국경도 시대도 넘어서는 지혜였습니다. 진짜 좋은 기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걸 배웠어요. 사무실 불을 끄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며 생각했어요. 내년 겨울은 어떨까? 더 많은 사람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까?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가능하다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됐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온기처럼 희망은 발밑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호텔 정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칸 팰리스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새로운 전설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에르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하 40도 몽골 초원에서 시작된 작은 혁명이었습니다. 무너진 꿈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서울에서 만난 따뜻한 바닥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죠. 2000년 역사의 한국 온돌이 21세기 중앙아시아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진짜 좋은 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사람들을 이어준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